아, 오잉, 로딩 중, 오잉, 아하, 미안. 왜 안 되지? 자, 일단 정리 좀 잠깐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제한 시간 내에서는 최고점자가 5개 맞은 친구 1명, 2번 하나 틀렸어요. 2번 하나.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2명. 근데 2명이 다 1, 2번이에요. 1, 2번. 그 다음에 3개 맞은 친구가 2명. 4, 5, 6번 하고 1, 2, 4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개 맞았던 친구가 맨 처음에 1명. 1, 2, 5, 6. 그렇죠? 1, 2번에 시간 쏟다가 이제 뒤 걸 좀 못 푼 상태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초과 시간까지 놓고 보면은 6개 다 맞은 친구가 1명이 나왔고요. 그래서 1번, 2번 틀렸던 친구 중에 1명이 고쳤어요. 그 다음에 5개 맞은 친구가 아쉽게도 1명. 아쉽게도 2번. 그대로 남았고,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2명이네. 2번 1명과 1번 1명. 근데 1, 2번을 찍었는데 하나가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맞은 걸로 쳤고요.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1명, 2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틀린 게 1번, 2번, 1번, 2번.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5번, 6번 틀렸던 걸 고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 2, 4 중에서 6, 5 고친 친구가 1번으로 갔고요. 3개 맞은 친구가 1명. 뭐 열심히 풀고 있어서. 근데 지난 시간 통계를 공부를 안 해서 하나도 몰라가지고. 자,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1명은 왜 안 올까? 버스를 놓쳤다는데. 자, 일단 1번, 2번을 한 번만 좀 볼게요. 1번, 2번의 공통적인 특징. 둘이 사실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뭐냐면 1번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어차피 3일 중에서 2일이 매진되는 거예요. 이게 비가 올 때 매진될 확률, 비가 안 올 때 매진될 확률, 이런 걸 생각하면 문제 푸는 게 되게 힘들어져요. 그냥 하루에 매진될 확률, 이걸 찾아내면 돼요. 그 하루에 매진될 확률로 3일 진행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항 정리처럼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 2개로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매진될 확률은 한 번씩 할 때 1회 시행해서 매진될 확률은 어떻게 되죠? 비가 오면서 매진될 확률과 비가 안 오면서 매진될 확률의 합으로 그냥 계산해 주면 되죠. 그죠? 이거는 조건부 확률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미안해, 1, 2번이 좀 어려운 거예요. 1, 2번이 진짜로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파이팅.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올 확률에다가 비가 오는 경우만 놓고 봤을 때 매진될 확률, 그 다음에 비가 안 올 확률 곱하기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 매진될 확률로 계산해 주면 되니까 비 올 확률이 지금 얼마냐? 25%, 4분의 1, 그리고 비 올 때 매진될 확률이 3분의 1. 그럼 비 안 올 확률은 4분의 3. 그럼 비 안 올 때 매진될 확률이 지금 3분의 2.
그래서 12분의 1 더하기 6. 와, 12분의 7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아, 매진될 확률과 매진되지 않을 확률로 총 3번 시행하는 것 중에서 2번 매진, 1번 안 매진. 그래서 3C2 곱하기 12분의 7의 제곱 곱하기 12분의 5의 1제곱. 그래서 이게 그냥 답이에요. 이게 답. 그렇죠? 1회 시행을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항상 독립시행은 동일한 시행의 반복이기 때문에 한 번 시행에서의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 그래서 양자택일 정도로 들어가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해 보면은 12의 세제곱분의 49 5배 3. 이거 어떻게 구하지? 숫자가 좀 지저분한데? 그러면은 50, 150, 750. 그래서 15 빼면은 735. 오케이. 735. 자, 그래서 답이 2번으로 나옵니다. 2번. 자, 그럼 2번 문제 다를 게 있을까요? 아, 이거 똑같아요. 4명의 환자로 완치하냐 안 하냐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한 명을 대상으로 완치 확률과 완치 안 될 확률로 나눠주는 게 좋아요. 이거를 1단계 치료, 2단계 치료 이렇게 가니까 되게 복잡한 것 뿐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완치될 확률은 어떻게 한다고요? 1차에서 완치될 확률에다가 두 번째 1차에서 완치가 안 되는 경우만 놓고 봤을 때 안 되면서 2차에서 완치될 확률 요거 두 개로 그냥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때는 어차피 2차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럼 1차에서 완치될 확률이면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그랬으니까 1차 완치될 확률 2분의 그 다음에 얘는 2차 완치면서 1차 완치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요게 지금 1차 곱하기 된다. 1차 때 완치가 안 되면서 2차 때 완치가 될 확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디 갔지? 그렇죠? 1차 때 완치가 안 되면서 2차 때 완치 될 확률. 그래서 얘는 3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에요. 와,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6분의 5가 성공 확률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 완치, 안 완치 4번 시행 중에서 완치된 것으로 판단될 환자가 2명일 확률. 그래서 4번 중에 2번이 완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은 2명이 완치가 안 되는 걸로 보면 돼요. 이거 그냥 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 2번이 문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처럼 문제를 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맞아? 1차 완치. 문제 잘못 썼다. 1차가 완치가 돼야 2차 완치를 하는구나. 1, 2차 완치를 다 해야 되는구나. 미안해. 미안! 이런 실수. 아하하하. 완치가 될 확률은 1차에서 완치가 되면서 2차에서 완치가 돼야 되네요. 둘 다 완치돼야지만 전체 완치네요. 미안해, 잘못 썼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1차가 완치될 확률 곱하기 1차에 완치가 된 경우에만 2차 때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1차와 2차는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조건부 확률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요거예요. 괜찮죠? 조건부 확률이니까. 자, 그래서 1차 완치가 될 확률이 2분의 1, 2차 완치가 될 확률이 3분의 2. 3분의 1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3분의 1의 성공, 3분의 2의 실패. 성공 확률이 굉장히 적네요. 자, 이걸로 4번 시행 중에 2번 들어가니까 4명 중에 2명이 완치되고 2명이 완치 안 되고. 그래서 3의 4제곱 81분의 4, 6의 24. 그렇죠? 27분의 8. 그래서 이게 답이 될 겁니다. 2번. 자, 그리고 통계에 관련된 걸로 다시 한번 용어 정의를 잠깐만 좀 해볼게요. 용어 정의.
자, 다시 한번 통계는 어떤 집단의 정보를 분석하는 데 있어요. 집단의 정보를 분석하는 겁니다. 해석한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얘는 어떤 대표가 될 만한 대표값을 뽑아내줘야 되고요. 이때 대표값은 우리 평균밖에 안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대표값 평균. 그 다음에는 평균만으로 그 한 개의 그룹에 대표값 하나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해석하기에는 좀 너무 부실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A반의 평균 이것만 가지고 A반의 실력의 전부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도, 그걸 우리는 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분산값은 잘 안 써요. 나중에 보겠지만 표준 편차 가지고 많이 씁니다. 일단 용어는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평균,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예요. 평균과 표준 편차만 있으면 다 해석 가능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어차피 진도 나가면서 또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용어를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확률 변수예요. 왜냐면 우리는 각각의 변량값들을 이용해서 변수 설정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 변수가 두 종류로 나눠요. 첫 번째는 변수가 이산적인 애들, 그걸 이산확률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건물 안에 사람 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뭐 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3.4명 이런 거 없으니까, 그렇죠? 다 셀 수 있어요. 이렇게 셀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가능한 이자의 셀산자. 그래서 셀 수 있는 숫자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근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사람 키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이죠. 이런 것들은 이산적이라고 보기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속적인 애들은 또 따로 봐요. 우리가 지금 계속 했었던 거는 이산적인 애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런 애들, 예를 들면은 사람 키, 이런 경우에는 연속적이라고 얘기해서 이때 만들어지는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차피 오늘 좀 이따가 나갈 거라서 이건 좀 이따가 더 정리할 겁니다. 어차피 내용 보면은 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확률 함수예요. 확률 함수는 두 종류로 나눠요. 그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인데 첫 번째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얘는 이산확률 변수에 의해서 나온 확률 분포에서 해석하는 함수들이에요. 편의상 우리가 확률 분포가 표로 주어져 있다. 그죠? 뭐 지난번에 살짝 본 것처럼 시험 점수가 80점, 90점, 100점 나왔는데 3명, 4명, 3명 나왔어요. 그럼 비율상으로는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3 이렇게 쓰죠. 자, 이때 이 각각의 값들을 우리는 별량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별량은 수치화할 수 있는 값들을 얘기합니다. 어차피 많이 쓰이는 용어는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별량 값들을 대표하는 변수, 그렇죠? 변수. 이때 이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어요. 그 확률 변수가 이산적이냐 연속적이냐로 구분되면서 이산확률 변수, 연속확률 변수 이렇게 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산확률 변수밖에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때 나오는 거, 여기가 사실상 확률로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쵸? 뭐 물론 10명만 시행을 했다 그러면은 얘는 사실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00명, 10,000명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면은 비율상 10명 중에 3명이니까 그 정도면은 수학적 확률에 가깝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뽑은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확률로 봐요. 그래서 얘는 P probability x가 스몰 x일 때 스몰 x로 나올 수 있는 값이 80, 90, 100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만약에 요거를 다시 분석해서 표 대신에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x가 80일 때 10분의 3, x가 90일 때 10분의 4, x가 100일 때 얘는 10분의 3. 그럼 이것도 그냥 함수인 거죠. 그렇죠. 변수 x에 의해서 나오는 함수일 뿐이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확률은 확률인데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니까 확률함수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확률함수 대신에 이런 식으로 그냥 표로 나타내도 상관은 없어요. 이때 만들어지는 이런 표를 뭐라 그런다고요? 확률이 분포되어 있는 표라고 해서 확률분포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얘네들은 함수값 자체가 그대로 확률로 나오죠. 그렇죠? 함수값 자체가 그대로 확률이에요. 왜냐면 x가 80일 때 확률이잖아요. 함수값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확률 함수값이 확률로 나오는 질량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라고 얘기하고요.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연속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함수값이 확률이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따로 봐야 돼요. 그게 기하적 확률에서부터 좀 유도된 건데 그건 뭐 다시 얘기할 겁니다. 이름만 그런가 보다 하고 봐도요. 확률 밀도함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는 뭘 곱해야 확률이 돼요. 뭘 곱해야. 그렇죠? 그러니까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해야지만 질량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그 자체로는 확률은 아니고 뭔가 곱해야만 확률이 나온다. 그래서 밀도로서의 역할밖에 못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름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돼요. 왜? 그죠? 영어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해석해 놓은 거라서 그래요. 영어를 갖다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봐야 될 거 첫 번째 용어 해석은 일단 밑에다가 위에 좀 더 남겨놓고 밑에다가 이거 좀 써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얘를 갖다가 P1, P2, P3 라고 한다면 요런 확률들을 다 더하면 당연히 얼마로 나온다? 1부터 끝까지 모든 확률들을 싹 다 더한다. 얘는 일단 무조건 1로 나올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거 평균. 평균은 x라는 확률 변수의 expectation. 그죠? 기대값을 얘기합니다. 기대값. 얘는 편의상 m이라고도 나타낸다고 얘기했어요.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어차피 80점이 3명, 90점이 4명, 100점이 3명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80 곱하기 3, 90 곱하기 4, 100 곱하기 3 해놓고 10으로 나눠도 되지만 이거를 다 찢어서 보면은 이렇게 10분의 3, 90 곱하기 그죠? 10분의 4 마찬가지로 100 곱하기 10분의 3 이렇게 해도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별량의 확률 곱한 것들 이걸 싹 다 더한 걸로 봐도 되더라. 곱하고 싹 다 더하는 걸로 대체해서 해석할 수 있더라.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별량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한 걸로 봐도 상관은 없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분산. 그죠? 베리언스 약자 분산입니다. 참고로 얘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작은 문자로 나타낼 때는. 그러니까 확률 변수를 쓸 때와 안 쓸 때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는데 얘의 원칙적 정의는 뭐냐? 얘는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걸로 놓고 본다면 분산이라는 거는 결국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퍼져 있는지를 보려고 한다면 어디에서 퍼져 있는지 봐야 되죠? 그럼 기준이 당연히 뭘까요? 당연히 대표값 뽑았는데 대표값을 기준으로 보겠죠. 그러면 대표값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대표값 어차피 90점인데 그렇죠? 90점에서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별량값에서 빼는 거예요. 뭐야? 차이 아니야? 차이로 봐도 돼요. 자, 그렇지만 일괄적인 해석을 통해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규칙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별량에서 평균 뺀 거 얘는 마이너스 10 얘는 빵 얘는 10 이렇게 나온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편차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쵸? 편차 별량에서 평균 뺀 겁니다. 평균에서 별량 뺀 게 아니고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편차가 마이너스 10인 애가 3명 0인 애가 4명 10인 애가 3명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럼 당연히 이것도 3명, 4명, 3명에 관련된 걸 다 내포해줘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어때?
확률 곱해서 더해야 되겠죠? 그럼 확률 곱해서 더한다 그러면 얘는 빵이에요. 당연한 얘기야. 편차의 평균은 무조건 빵 나와요. 요 이유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 이건 뭐 중학교 때 썼었던 가평균에서도 똑같이 찾아낼 수는 있어요. 일단 그건 좀 논외로 하고. 그럼 결국 뭐라고 한다고요? 분산을 구할 때는 이 편차의 입장에서 시작을 하지만 양수화하는 걸 기본으로 해요. 왜? 아니 어차피 얘도 평균에서 10 차이 나고 얘도 평균에서 10 차이 나는데 그 크기가 중요한 거지 부호는 중요하지 않지 않냐. 그 벌어진 정도를 볼 거기 때문에 양수화를 시키자. 그러면 절대값 씌우면 되는데 왜 제곱을 하냐? 제곱은 일괄적으로 다 적용해도 되지만 절대값은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일일이 다 따지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통으로 제곱을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다 제곱시켜놓고 나니까 편차 제곱이 100, 빵, 100. 그럼 100인 애가 3명, 0인 애가 4명, 100인 애가 3명. 당연히 이거 다 확인해줘야 돼요. 편차 제곱들을 싹 다 더해서 그렇죠. 이거를 10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냥 편차 제곱 평균 내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쓴다라는 거.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어떻게 본다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면은 이 편차 제곱에다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거랑 똑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별량에서 평균 뗀 거 제곱,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근데 이게 식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여기에서 써볼게요. 이걸로 그냥 한번 해볼까? 3개밖에 없다고 쳐볼게요. x1 빼기 m제곱 플러스 x2 빼기 m제곱 플러스 x3 빼기 m제곱 여기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한다 그랬죠? p1, p2, p3 이렇게 더해주면 이게 분산이라고 얘기했어요. 3개밖에 없다고 쳤을 때.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요거 그대로 전개 한번 해볼게요. 요 그대로. 그러면 x1 제곱 빼기 2m x1 p 1 잠깐. 그냥 다 쓰자. 2m x1 플러스 m 제곱 곱하기 p1 플러스 x2 제곱 빼기 2m x2 플러스 m 제곱 p2 플러스 x3 제곱 빼기 2m x3 플러스 m 제곱 p3 이렇게 돼요. 자, 이거를 요 2제곱짜리들만 한번 다 묶어놓을게요. 2제곱짜리들만 다 묶어서 보면은 얘는 x1 제곱 p1 x2 제곱 p2 x3 제곱 p3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1차짜리들만 또 묶어볼게요. 그럼 얘네는 다 마이너스 2m으로 묶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m으로 묶으면 x1 p1 x2 p2 x3 p3 그 다음에 마지막 m제곱들만 묶어보면 얘는 또 상수니까 m제곱으로 묶으면 p1 p2 p3가 되더라요.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돼요? 확률 초과비가 1이죠. 왜? 이게 결국에 K는 1부터 N까지 PK 요거니까. 그죠? 확률 초과비니까 그냥 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이게 평균이죠. 요게 평균. 요게 그냥 M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K는 1부터 N까지 XK, PK. 그죠? 별량이나 확률 다 곱해서 더한 거니까 M으로 나오겠고.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요거는 제곱한 거에 확률 곱해서 더한 거예요. 얘는 별량에다가 제곱한 거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X 평균이 아니고 X 제곱 평균인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런 거 편에서는 어떻게 쓰냐? 얘는 별량 제곱에 확률 곱해서 더한 거. 별량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평균 빼기 2m 곱하기 m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m제곱 B니까 요게 결국에는 x제곱 평균 빼기 m제곱이 되는구나. x제곱 평균 빼기 x평균의 제곱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를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뺀 거다 라고 해서 제평평제 이렇게 외우기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되게 길죠? 되게 길어요. 요거 지금 얘기한 게. 그러니까 요게 전개를 다 해놨다. 요 안에서 놓고 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거 전개한 거예요. XK제곱 PK 빼기 2M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 PK 플러스 M제곱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PK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거랑 똑같아요. 시기 너무 길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연습 좀 해왔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대하고 있어요. 하하하하. 자, 여기서 요거는 뭐라고요? 요게 x제곱의 평균, 그 다음에 요게 x평균 m으로 쓸 수 있고, 요게 확률 총합 1. 그래서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얘는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뺀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얘보다 얘를 더 많이 써요. 얘를 더 많이 씁니다. 괜찮죠?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얘는 몰라도 돼요. 이건 몰라도 돼요. 이렇게 안 풀어도 상관없어요. 진짜로. 왜냐면 얘로는 계산 지저분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얘로는 다 깔끔해요. 얘가 좀 더 잘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써요.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정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간 거라서 조금 어색합니다. 자, 근데 마지막 분산이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가 나온다는 거. 요거는 루트 vx예요. 왜? 자, 어쨌거나 우리는 분산이 퍼짐에 대한 정도를 본다 그랬는데 분산은 어쩔 수 없이 제곱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분산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값이 커지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에 비해서 지나치게 분산이 큰 경우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차피 얘는 크기만 나타내는 거니까 줄이자. 그래서 제곱근을 씌워서 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분산의 결과물. 그럼 분산은 어땠어요? 쓸데없어요. 이 표준 편차 구하는 용도로 끝이에요. 얘는 표준 편차 구하는 데만 씁니다. 아예 쓸데가 없어요. 분산은. 오케이. 자, 그래서 실제로 통계 해석은 평균과 표준 편차 두 개만 이용해서 봅니다. 자, 이것까지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전부 다다. 자, 그러면은 어디 갔지? 자, 3번과 4번은 일단은 좀 생략을 해보려고 했는데 3번을 생략할게요. 자, 4번. 이걸 지금 왜 보냐? 본문서 지난번에 예고한 문제 반드시 낸다고 얘기했죠? 모든 확률 총합이니까. 이거 지금 x가 1일 때 확률. 이거 표로 만들면은 어떻게 돼요? 확률 변수 x에서 x가 1부터 들어가죠. 1, 2, 3 100까지 나온다고 친다면 얘는 1 곱하기 2분의 2a 2 곱하기 3분의 2a 3 곱하기 4분의 2a 얘는 100 곱하기 101분의 2a. 그러다 보니까 얘는 부분문서 찢어낸다 그랬을 때 몰라 그냥 1 빼기 2 여기다가 2a만 씌우면 되겠죠. 괜찮네. 그렇죠. 1 곱하기 2분의 1이면은 다시 한번 분모가 두 개 인수로 묶여 있으면은 그냥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버려요. 인수 다 찢어내요. 그러면 통분해보면 나오죠. 분자가 b-a. 그 b-a만 아예 나눠주면 돼요. 괜찮죠? 그러니까 찢는 게 중요한 거지 이 b-a가 메인은 아닙니다. 일단 찢어놓고 어떻게 해야 같아지는지 통분으로 확인해보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2a로 묶었을 때 그럼 얘는 100분의 1 빼기 101분의 1
그쵸? 2A로 묶었을 때. 당연히 이거 싹 다 더하면은 1 나와야 되는데 앞 뒤로 지워지니까 1에서 101분의 1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2A로 묶으면은 101분의 102 나옵니다. 맞아? 10개네. 미안해. 10개네. 10개네. 11분의 10이네요. 미안. 자, 그래서 얘는 1 나오니까 최종적으로 A 값은 얼마? 20분의 11이 될 거예요. 답은 1 집어넣은 요거잖아요. A잖아요. 답이 그냥 A로 등장을 하니까 3번이 답입니다. 자, 5번은 넘어갈게요. 5번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에 관련된 거는. 자, 그 다음에 6번 하나만 후딱 보고 마무리 지어봅시다. 자, 6번. X가 0, 1, 2 이렇게 3개 나와 있고, 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확률은 8분의 5, 4분의 8분의 1. 알아서 확률 1 나오고 있어요. 총합이. 자,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한다고요? 곱하고 더하면 돼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에요. 2분의 1. 분산은 원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편차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하면 그냥 끝이에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 말고 밑에 거 연습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볼게요. 자, 얘는 제곱 평균이면 0, 1, 4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곱 평균 빼기 평균 제곱. 평균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럼 제곱 평균이면은 0, 4분의 1, 2분의 1 뭐야? 4분의 3이죠? 빼기 4분의 1이에요. 그렇죠? 2분의 1 제곱이니까. 그래서 4분의 2분의 1이구나. 그쵸? 그래서 좀 쉽게 나옵니다. 이해될까? 오케이. 자, 그럼 표준 편차는 뭐라고요? 분산의 제곱근만 씌우면 돼요. 왜? 너무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루트 2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은 유형 7번. 유형 7번부터 나가고요. 이산확률 분포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때 연속확률 분포 조금 설명할 겁니다. 이산확률 분포 끝나면. 자, 어차피 메인은 여기가 아니고요. 다음 단원이에요. 요 단원은 이산확률 분포만 잘할 수 있으면 돼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만 잘 뽑으면 됩니다. 어차피 그 뒤에 나오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가지고 평균 표준 편차 이용해서 통계 해석하는 게 다음 단원 메인이에요. 그게 많이 어렵습니다. 정규 분포로 해석합니다. 자, 유형 7번으로 가볼게요. 493번. 자, 3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7개의 제비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을 때 나오는 당첨 제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잡는다. 이산확률 변수니까 표부터 뽑아낼게요. 자, 당첨이 3개고요. 꽝이 4개 있어요. 3개 동시에 뽑는데요. 컨비네이션. 그때 당첨 개수를 확률 변수 X다? 그러면 빵개부터 3개까지 다 나오겠네. 확률 변수 X는 0, 1, 2, 3이 다 가능하겠구나. 그쵸? 자, 그럼 그걸로 표를 만들어 볼게요. X가 스몰 X, X가 빵개일 때,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자, 그럼 얘는 7개 중에서 3개 뽑는데 꽝만 3개 뽑는 거예요. 4개 중에 3개. 그쵸? 당첨 중에서는 빵개 뽑는 겁니다. 자, 얘는 7개 중에서 3개 뽑는데 당첨 중에서는 1개, 꽝 중에서는 2개 뽑고 있어요. 얘도 7개 중에 3개 뽑는데 당첨 중에서는 2개, 꽝 중에서는 하나 뽑는 거. 얘도 7개 중에 3개 뽑는데 당첨만 다 뽑고요. 꽝에서는 안 뽑아요. 이쯤 되면 확률 질량 함수를 뽑아라 라고 했을 때 뽑을 수 있죠. 이거 다 써도 확률 질량 함수인데 솔직히 말하면은 7개 중에 3개 뽑는데 당첨이 X개,
꽝이 3-x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게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이게 확률 질량 함수. 뭐 이거를 0, 1, 2, 3으로 배치해서 그냥 다 써놔도 돼요. 이거 새로 쓰기로 해서 써놔도 확률 질량 함수 맞아요. 꼭 변수로 넣지 않아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분산 구하래요. 와, 분산 끔찍합니다. 확률 다 계산해야 돼요. 자, 73이면은 35. 35분의 4예요. 얘는 35분의 3, 6에 18. 얘는 35분의 3, 4, 12. 얘는 35분의 1. 어우, 확률 총합은 1이 맞네요. 35분의 35. 그죠? 다들 보니까. 그러면 분산 구해야 돼요. 분산 구하려면 당연히 뭐부터? 평균부터 구해야 돼요. 평균을 알아야 분산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평균을 구해봤어요. 자, 평균을 어떻게 한다? 아, 싹 다 곱해서 더하면 되죠. 그죠? 35분의 어차피 얘는 0, 얘는 1 곱하기 18, 얘는 2 곱하기 12, 24, 얘는 3 곱하기 1, 3. 그래서 35분의 얼마? 42에서 5 더했으니까 45. 5로 약분하면은 7분의 9. 아, 평균이 지금 7분의 9구나 라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분산을 구해내야 돼요. 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편차 제곱에 평균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얘를 편차만 한번 구해봐봐요. 편차 구해보면 마이너스 7분의 9, 7분의 마이너스 7분의 2, 7분의 5, 7분의 12. 이거 제곱하고 싶어요? 사실 아무리 봐도 제곱 안 하고 싶어요, 저거는. 그래서 재평평제를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요거. 왜냐면 평균 나와 있으니까 별량 제곱만 평균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얘만 제곱시켜 놓으면 뭐야? 0, 1, 4하고 그대로 곱하면 되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워서 편하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뭘 쓴다? 제곱 평균 빼기 평균 제곱. 요걸 많이 쓴다. 그러면 제곱 평균이면은 35분의 0, 18, 4 곱하기 10이니까 48, 9 곱하기 1이니까 9. 이게 지금 제곱 평균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평균 제곱만 빼주면 된다라는 거야. 평균 제곱이니까 7분의 9제곱이죠? 이게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편차 제곱에 평균 들어가는 거는 편차가 정수일 때만 써요. 보통. 평차가 정수일 때만. 안 그러면 숫자가 너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재평평제로 더 많이 풀어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은 35분의 66 더하기 9, 75죠? 빼기 49분의 81. 야, 이것도 좀 지저분하네.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감안해야지. 분모 분자에다 7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7 통분. 그쵸? 그럼 얘는 49분의 얼마? 105에서 81 뺐으니까 49분의 24로 나옵니다. 그래서 분산값이 나와요. 보면 알겠지만 시간 어때요? 오래 걸립니다. 근데 내신에서는 유형 7번이 제일 많이 나와요. 유형 7번이. 알아서 표 만들고 알아서 분산 뽑아야 돼요.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시간 싸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나오면 안 돼요. 길기 때문에. 진짜로 시간 싸움이에요. 실제로 통계에서는 나오는 내용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진짜 거의 안 나와요. 한 번만 제대로 연습을 해놨다면, 이해만 제대로 다 하고 있다면 몰라서 틀리는 문제는 안 나와요. 다 시간 싸움이에요. 진짜로.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 문제 정도만 직접 풀어볼까요? 496번으로 가볼게요. 비슷비슷한데 이게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뒤에도 있기는 한데 497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496으로. 다 풀었어? 오케이. 496.
풀었어? 아, 잘했네. 오케이. 자, 한 2분만 있다가 표를 설명할게요. 표 만드는 것까지만 설명할게요. 자, 만약에 손대는 엄두가 안 난다. 확률 변수가 뭔지 생각하고요. 그 확률 변수가 몇부터 몇까지 나올 수 있는지까지만 일단 만들어 놔봐요. 그리고 확률은 채워 넣으면 됩니다. 자, 만약에 헷갈리면 다 뽑으면 돼요. 2장 뽑는 거. 4시이죠? 어차피 6개밖에 안 돼요. 01, 02, 03, 12, 13, 23. 어차피 이렇게 6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 중에서 큰 수를 확률 변수 x로 잡는데요. 큰 수는 아무리 작아도 1까지밖에 안 나와요. 최대는 3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확률 분포 표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그때의 확률들 뽑아주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전체 경우의 수는 4시 6개예요. 그 중에서 큰 수가 1로 나온다? 그럼 작은 수는 0밖에 없죠? 0, 1 두 개 뽑는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는 1 나오는, x가 1 나오는 유일한 케이스. 2 나오는 경우는 전체 경우의 수 4시 중에서 큰 수가 2로 나왔으니까 그거보다 작거나 작은 거 0, 1 둘 중에서 하나 뽑으면 돼요. 2개 중에 한 개 뽑는 거예요. 그쵸? 뭐 앞에서는 뽑을 게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 나온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2개만 2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에 관련된 확률 값은 4시 2 중에서 큰 수 3 하나 미리 뽑아놓고 0, 1, 2 3개 중에서 하나만 더 뽑으면 돼요. 그래서 0, 3, 1, 3, 2, 3만 확률 변수가 3으로 나옵니다. 이거 분산, 아니 이거 표준 편차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확률이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다 했나? 오케이. 아, 0, 1 두 개 중에 하나 뽑는 거. 왜냐면 2는 이미 뽑았잖아. 큰 수로.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천천히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얘는 뭐 일단 확률 총합은 따로 보지는 않을게요. 어차피 뭐 다 더하면 그냥 1 나오는 거 바로 보이니까. 자, 평균부터 구해야 돼요. 왜? 표준 편차 구하려면 평균을 알아야죠. 자, 그럼 평균은 6분의 1제곱, 2제곱, 3제곱, 149. 그래서 6분의 14. 3분의 7이 되겠네요. 평균이. 자, 그러면 분산. 왜?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 쉬운 거니까 분산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분산값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는 하지만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 빼는 게 아무래도 수월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솔직히 얘만 쓰면 다 됩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을 한 번도 안 써도 돼요. 수능 끝날 때까지. 진짜로. 걔는 안 써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얘는 안 쓰잖아요. 언젠가 한계가 와요. 얘로는. 그래서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 뺀 거 얘만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왜 자꾸 편차 제곱 평균을 얘기하냐? 얘가 정의가 아니고 얘가 정의라서 그래요. 정의. 까먹으면 안 되는 정의. 걔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식은 저기서부터 뻗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편차 제곱이니까 편차 제곱이란다. 별량 제곱이니까 별량은 1제곱, 2제곱, 3제곱. 그럼 6분의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 1, 8, 27. 빼기 평균 제곱. 그렇죠. 그래서 6분의 얘는 36이 되겠네요. 빼기 9분의 49. 뭐야? 6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9분의 6, 9, 54 빼기 49. 9분의 5네요. 따라서 표준 편차는 이거 제곱근 쉬운 거 루트 9분의 5. 그래서 3분의 루트 5로 나옵니다. 그렇죠? 3분의 루트 5. 자,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 구하는 거를 어느 정도 연습했어요. 미안. 유형 8번으로 갈게요. 유형 8번. 자, 기대값. 뭐야? 평균이 기대값이라 그래놓고 기대값을 또 구하라고? 기대값과 평균은 똑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똑같은 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거기는 하지만, 사실 근원적으로는 차이가 조금 있어요. 왜냐면 평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온 결과 안에서 봤을 때 평균을 보는 거고, 기대값은 내가 이걸 해본다면 이라고 하는 사전의 확인 용도라고 좀 생각해 주면 됩니다. 통계를 왜 할까요? 통계를 하는 이유가 미래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통계학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미래 예측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통계 수치를 봤을 때 멀지 않은 미래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다. 이런 것들. 그 미래 예측이 통계의 근간이에요. 결과만 알려고 잘 배웠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를 배우는 것도 미래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봤을 때 어떻게 될지를 좀 예측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지 말지 고민하는 거예요. 자, 498번을 좀 설명할게요. 이거 지금 풀라 그러면 사실 다 풀어요. 푸는데 왜 설명을 하냐? 요 안에 답이가 있는 미세한 차이를 좀 깔끔하게 좀 정리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자,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동전이 2개 있어요. 자, 그때 앞면이 나오면 동전을 받는 게임이 있다.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들만 싹 다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대값,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률 변수 x로 잡아볼게요. 그래야 그 x의 기대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그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률 분포로 만들어 놓으면은 다 뒷면 나오면 빵원 나와요. 그렇죠? 그럼 50원짜리 하나만 앞면 나오면 50원이에요. 50원짜리 2개만 앞면 나오면 100원이에요. 아니 50원짜리 다 뒷면 나오고 100원만 앞면 나와도 100원입니다. 그 다음에 50원 하나에 100원짜리 하나 앞면 나오면 150원 맞고요. 최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어요? 2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자, 그러면 이때 요
평균을 구해보자. 그게 결국 기대값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확률은 어떻게 돼요? 다 뒷면. DDD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50원짜리 A 동전, 50원짜리 B 동전, 100원짜리 동전. 이때 DDD 이렇게 나오면 얘는 그냥 빵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8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50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앞 DD나 D 앞 D 이렇게 나온 경우밖에 없으니까 총 8가지 시행 중에서 2개가 되겠죠. 뭐 이래리세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확률적인 거에 관련된 얘기고 독립시행이죠. 전부 다. 자, 그러면 100원이 되는 경우는 앞 D거나 DD 앞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8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럼 150원 될 수 있는 경우는 앞 D 앞이거나 D 앞 이렇게 나오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또 8분의 2가 나와요. 그럼 200원짜리 동전 200원이 되려면 앞 나오는 경우밖에 없어요. 실제로 분자 다 더해보면 1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걸로 평균을 구해본다. 기대값을 구한다. 8분의 빵 100 200 300 200 800이에요. 100원이에요. 100원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원래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잘 생각해 봅시다. 50원짜리 한 개만 던졌을 때 앞면 나오면 돈을 받는다고 칠게요. 기대값 얼마예요? 이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X라고 한번 해봅시다. 50원짜리 A만 놓고 봤을 때. A라고 칠게요. 확률 변수 A라고 칠게요. 빵원 아니면 50원이죠?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그럼 A 평균이 25. 기대값 괜찮죠? 그럼 마찬가지로 50원 B짜리 동전 한 개만 놓고 본다고 칠게요. 똑같이 25원. 괜찮죠? 그럼 100원짜리 한 개로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또 C라고 해서 본다면 기대값 얼마예요? 50원이에요. 이거 3개 다 더한 거랑 똑같죠? 괜찮네? 이게 A라는 확률 변수와 B라는 확률 변수와 C라는 확률 변수가 있을 때 이 3개를 다 더한 결과물이 X예요. 괜찮나요? 이 결과물이 X인데 이 평균, 이 기대값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A, B, C가 서로 어때요? 독립적이에요. 괜찮죠? 왜냐면 A가 앞면이 나오면 뒷면이 앞면 나와야 돼요? 그런 거 없잖아요. A가 앞면 나오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독립적인 애들이 통째로 들어가는 기대값 평균 구하는 문제에서는 그냥 뭐 각각의 기대값의 합으로 봐도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느냐? 미안해, 안 돼요. 왜냐면 이 증명 자체가 고등과정으로 증명이 안 돼요. 이 내용이 대학과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쓰기는 할 건데 받아들여요. 그냥 미안해, 증명하기는 좀 힘듭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한다? 50원짜리랑 100원짜리는 독립적이잖아. 그럼 뭐 각각 따로따로 기대값 구해주면 되지 뭐. 그럼 25, 25, 50, 100원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네? 그렇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원칙적인 풀이 방법은 뭐다? 통합적인 X의 확률 분포를 뽑아놓고 평균 구하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원래 풀이. 이거는 그러면 야매. 그죠? 야매. 하지만 독립적이면 성립하기 때문에 객관식 단답형에서는 써도 된다. 괜찮죠? 무조건 성립합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답은 498번 답은 지금 2번입니다. 근데 뭐 499나 500에서는 그런 걸 쓸 일은 별로 없어 보이네요. 499번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지금 요 내용 독립적인 걸 딱히 쓸 일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근데 저런 문제가 나올 때만 좀 고민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방금 거는 독립적인 게 확실한 경우에만 써주면 되고요. 그 외에는 그냥 원칙적인 풀이대로 확률 변수 잡고 평균 일일이 구해주면 돼요. 예, 다들 잘했네요. 푼 친구들은 다 맞았습니다. 지금 얘를 흰 공으로 본 거구나. 우리는 어차피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상금을 확률 변수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흰 공 두 개인 경우에는 상금이 700원, 얘는 1,400원. 아니구나, 이게 1,750원이구나. 여기 이제 1,400원 되는 거지. 그래서 확률 곱해서 더하면 그냥 끝이에요. 자, 상금을 기대값으로 간다 그랬기 때문에 상금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700원, 1,400원, 1,750원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상금이 확률 변수예요. 상금이 확률 변수. 그러니까 공개수로 잡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확률이 그거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700원을 받을 확률은 흰 공만 2개 나오는 거니까 7개 중에 2개 뽑을 때 흰 공만 2개. 얘는 검은 공만 2개 나오는 거니까 3개 중에 2개. 얘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21분의 6, 21분의 3, 21분의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3으로 약분되는데 7분의 2, 7분의 1, 7분의 4.
그래서 요거 그대로 확률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상금의 기대가. 그쵸? 그래서 문자를 수식화 할 때 어떻게 갖다가 붙이는지를 좀 생각해주면은 뭘 구하는지가 좀 쉽게 좀 보여요. 오케이. 자, 그래서 둘 곱하면은 200원. 둘 곱하면은 200원. 250원의 4배네요. 그렇죠? 250원의 4배. 그래서 1,400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1,400원.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유형 9번에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 볼 텐데 ax 플러스 b의 평균, ax 플러스 b의 분산, ax 플러스 b의 표준 편차,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한번 좀 볼게요. 이게 저것만 알면은 이산확률 분포는 일단 끝입니다. 그 다음엔 이산확률 분포 중에서 특수한 이산확률 분포, 이항 분포, 그 다음에 연속확률 분포의 특수한 연속확률 분포, 정규 분포, 요거까지만 하면은 모든 확률 분포는 일단 다 보는 거예요. 자, 일단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수학 점수 평균이 지금 50점이 나왔어요. 전체 평균이 50점 나왔다고 칠게요. 근데 선생님이 문제 하나를 잘못 만들어서 문제 오류가 뜨는 바람에 전교생이 다 틀렸어요. 근데 그거를 전원정답 처리한다고 학생들 다 전원정답 처리한다고 5점씩 다 올라갔어요.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학생들의 점수가 5점씩 다 올라갔을 때 그때 평균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 5점 올라가겠죠. 다 올라갔으니까 한 명 놔두고 다 올라갔다고 친다면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 5점씩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제 수학 점수를 갖다가 생활기록부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100점 만점 환산이 아니고 200점 만점 환산이래요. 그래서 모든 학생 점수를 다 2배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2배씩으로 만들었으면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얘 점수도 2배, 얘 점수도 2배, 다 2배 됐어요. 그럼 2배가 되겠죠. 괜찮네. 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 자, 이걸 수식적으로 한번 볼게요. 수식적으로. 자, 진짜로 맞는지 한번 볼게요. 2배하고 5점 올라가면은 얘는 진짜 5점 플러스 뭐에다가 평균의 2배 한다면 5점 플러스가 되겠느냐라는 거야. 이게 수식적으로 볼 겁니다. 자, 우리는 EX가 X 별량에다가 확률 곱해서 싹 다 더해준 거예요. 자, 근데 그 별량 값을 2배 한 다음에 5를 더했어요. 자, 다시 한번 표 한번 볼게요. X1, X2, XK, 뭐 XN까지 나왔다고 칠게요. 자, 그때 확률이 P1, P2, PK, PN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점수가 2배씩 되면서 5점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얘 점수도 2배 되고 5점 올라가고요. 얘 점수도 2배 되고 5점 올라가고요. 얘 점수도 2배 되고 5점 올라가는 거야. 얘 점수도 2배 되고 5점 올라가는 거야. 괜찮죠? 지금 이거 평균 구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얘 평균이잖아요. 얘랑 이거 판 다음에 싹 다 더하면 되죠? 그죠? 이 둘 더한 다음에 얘는 지금 별량 값이 2배 한 다음에 5점 올랐고 거기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네. 전개하면은 2 시그마 XP 플러스 5 시그마 P예요. 괜찮네? 얘가 평균, 얘가 1. 그래서 평균 2배에다가 5점 더한 거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괜찮네?
저 수식적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수식적으로도. 자, 다시 한번. 얘는 뭘로 간다고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2가 그냥 x 앞에 붙어버리면 돼요. a, 2x 플러스 b로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거 활용도가 어디에 있을까? 엄청 많아요. 진짜로. 저거 활용도가 엄청납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 보면서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분산도 한번 볼게요. 평균 50점인 상태에서 분산을 구했더니 분산이 만약에 20점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근데 방금 몰라. 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20이라고 칠게요. 자,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학생들의 모든 점수가 문제 오류로 다 5점씩 올라갔어요. 그럼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다 5점씩 올라갔어요. 너도 나도 5점씩 올라가요. 평균도 5점 올라갔어요. 분산이 5점이 올라갈까요? 미안, 안 올라가요. 왜? 편차가 안 바뀌어서. 왜냐면 내 점수가 5점 올라가는데 평균도 5점이 올라갔기 때문에 편차가 안 바뀌어요. 괜찮네? 어차피 분산이라는 거는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는 건데 다 같이 올라갔으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올라간 거니까. 괜찮죠? 그대로입니다. 이것만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괜찮죠? 자, 근데 점수가 다 5점씩 올라갔어요. 여기서 2가 없다고 칠게요. 다 5점씩 올라갔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됐어요? 얘가 원래 m이었는데 이 x 플러스 5는 m 플러스 5가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x 플러스 5의 평균은 이 별량에서 평균 빼는 거예요. 편차 제곱에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5가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괜찮죠? 내 점수도 올라가는데 평균도 올라갔으니까 편차는 그대로인 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얘도 똑같이 시그마 xk 빼기 m의 제곱 pk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vx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선생님이 점수를 다 2배 뻥튀기 했어요. 생기부에 집어넣는다고. 서울대는 200점 만점으로 환산한대요. 자, 아무튼 어떻게 될까요? 분산은 내 점수도 2배가 됐는데 평균도 2배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분산이 2배가 될까요? 자, 기존에 내가 맞던 점수가 55점이라고 할게요. 평균이 50점이에요. 그래 56점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아까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내 점수가 61이 됐고 평균이 55가 됐으니까 편차는 그대로 6 차이 나서 차이가 없다 그랬죠? 자, 근데 이번에는 점수가 2배가 됐어요. 112점. 얘는 100점. 편차가 6 차이였는데 편차가 12 차이가 나요. 편차가 2배가 돼요. 분산은 편차 제곱이에요. 괜찮네? 편차가 6이었어요. 편차가 10이에요. 편차 제곱이면 36. 편차 제곱이면 144. 몇 배예요? 4배예요. 괜찮네? 편차 제곱에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거기 때문에 분산값이 4배가 됩니다. 괜찮네? 4배가 돼요. 자, 이것도 수식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수식적으로.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얘 마찬가지로 2배가 됐다. 2배가 됐다. 2배가 됐다. 2배가 됐다. 2배가 됐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거 좀 지우고 봅시다. 자, 일단은 평균은 2x의 평균은 그러면 2m이 될 거예요. 괜찮죠? 2m. 자, 그럼 원래 분산값은 어떻다고요?
별량에서 평균 뺀 거 제곱에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2x의 분산값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2x 별량에서 평균 뺀 거에 제곱, 이게 편차 제곱이죠. 여기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2 묶어낼 수 있잖아요. 이 2를 묶어서 제곱 밖으로 내보내는 순간 4가 나가요. 괜찮아요? 2제곱이니까. 그래서 xk 빼기 m의 제곱 pk. 근데 4는 어차피 개수로 뺄 수 있죠. 아, 얘가 지금 분산인데 분산 4배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죠? 분산 4배.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다시 한번 얘는 v 2x 플러스 5라면 5는 의미가 없어요. 4배의 vx일 뿐이에요. 그렇죠? 분산이. 자, 그래서 얘가 정리해보면은 상수만큼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편차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근데 a배가 되면서 편차가 a배가 되는데 편차 제곱이 분산 계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a제곱 vx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a제곱 vx. 표준 편차는 이게 제곱근 씌우면 돼요. 그렇죠? 그냥 제곱근 씌우면 되지 뭐. 오잉? 그럼 a제곱 루트 절대값 a 절대값 루트 vx 시그마 x. 절대로 표준 편차랑 분산은 음수가 안 나옵니다. 다 양수에서 더하는 거기 때문에 편차와 분산은 표준 편차와 분산은 음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a가 음수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얘는 절대값 a로 나와야 됩니다. 괜찮죠? 자, 요게 전부 다예요. 요게 전부 다. 식이 조금 길기는 한데 만약에 이 식을 보면서 증명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그냥 잊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시 가지고 좀 생각해봐요. 그렇죠? 내 점수가 올라가는데 다 올라가? 그 다음에 내 점수가 2배가 되는데 다 2배가 돼? 이런 거. 이런 걸로 좀 해석해보면은, 이해는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수식으로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로. 왜냐면, 통계는 완벽해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해도 헷갈려요. 진짜로. 되게 해도 헷갈려요. 나중에 모평균 추정 들어가면은, 그죠? 이게 수학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모평균 추정 들어가면. 약간 좀 그런 정도로 끔찍합니다. 자, 미안.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 하나만 좀 풀어보면서 넘어가 봅시다. 유형 문제 풀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저기, 458번부터 465번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458번부터 465번까지만 잠깐 한번 해보고 쉬었다 갑시다.
자, 458번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마이너스 평균 마이너스 10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개수가 a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 vx 뭐야? 똑같아요. 9.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1 시그마 x 그래서 3으로 나오게 됩니다. 변화가 전혀 없어요. 자, 3x-1의 평균이면은 평균 3배 한 다음에 1 빼주면 되니까 얘는 30에서 1 뺀 29가 될 겁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는 마이너스 1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 다 같이 1씩 줄어드는 거는 편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의 제곱인 9vx만 따져주면 되니까 81. 그럼 이거 어차피 루트 씌운 거니까 9라고 그냥 생각해줘도 됩니다. 괜찮죠? 이거 제곱근이니까 양수화 시켜주면 돼요. 그럼 얘는 2분의 1의 평균 더하기 6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 10의 절반 5 더하기 6이라서 11로 나오겠고요. 다시 한번 여기는 6이 의미가 없어요. 분산과 표준 편차는 다 같이 더하고 빼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편차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다만 분산은 개수 제곱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분산이 9니까 얘는 4분의 9. 표준 편차는 일일이 2분의 1 시그마 x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거 제곱근 씌우면 되니까 2분의 3. 그죠? 표준 편차 양수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배의 평균 플러스 7이니까 평균 10 하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7 마이너스 13 되겠고 얘는 4배의 분산 그래서 9, 4, 36 얘는 그냥 6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제곱근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4배의 평균에다가 1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20 플러스 1 마이너스 19가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죠? 헷갈리는데 2분의 1 x 빼기 2분의 3이에요. 요런 거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그냥 4분의 1 분산이구나. 그래서 2 집어넣었으니까 2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는 5 시그마 x죠? 근데 시그마 x가 루트 2이기 때문에 얘는 5 루트 2라고 그냥 봐주면 될 거예요. 자, 메인은 465예요. 이것 때문에 앞에 거 연습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2x 플러스 3을 다 만들어서 3, 5, 7, 9 평균 구해요. 그럼 얘는 할 수 있다고 쳐요. 얘는 2x 플러스 3을 구해서 그거의 평균 구해도 돼요.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6x 마이너스 2를 한 다음에 평균도 하고 분산도 구해야 되잖아요. 되게 끔찍해요 진짜로. 얘네로 가는 순간. 그래서 얘는 그냥 2배 평균 플러스 3 한가지로 그 2x 평균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2배 한 다음에 3만 더해주면 되니까. 그럼 얘는 그렇죠. 그냥 위에 있는 이 분산만 구한 다음에 그냥 36배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6x-2에 대한 평균 분산 이런 걸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되는지 대충 이해되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얘 같은 경우도 얘도 그냥 6배의 시그마 x구나. 이것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일일이 다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평균은 얼마? 2분의 3. 미안해, 2분의 3. 그래서 얘는 3 더하기 3이니까 6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별량 제곱 평균 0, 1, 4, 9 제곱 평균 6분의 1, 6분의 4, 6분의 18 22, 23 6분의 23 빼기 4분의 9 숫자 왜 이러지? 12분의 46에서 27 뺐으니까
왜 암산이 안 되지? 46에서 27 뺐으니까 19. 그쵸? 12분의 19로 나옵니다. 그쵸? 분산값이. 결량제곱 평균에서 평균제곱 뺀 거예요. 자, 그걸 지금 36 뺐으니까 19의 3배, 57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6 시그마 x. 이거 숫자 왜 이러지? 나 이거 잘못 구했나? 1.5, 2분의 3 맞는데? 그치, 맞지? 근데 숫자 왜 이러지? 잠깐만. 시그마 x는 2루트 3분의 19. 왜 이렇게 자꾸 누워지냐? 6을 곱하니까, 하하하하. 6 곱하기 2루트 3분의 19. 약분하면 루트 3. 미안해, 19 루트 3이에요. 19 루트 3. 오케이. 조금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만 있으면 그 x를 변형,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들어간 요 정도 변형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이거 있으면은 이제 이산확률 분포에 관련된 거는 거의 대부분 다 변형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유형 마저 끝내고 연속 확률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5시 22분. 하하.